안녕하세요. 일단 라이더입니다. 한파가 지나가니까 하늘에 먼지가 많이 껴있어요. 라이더님들 목 관리 잘 하고 계신가요? 저는 아침마다 수영으로 하루를 시작하는데 저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데도 샤워할 때 기침과 가래가 나오더라고요. 심한 날은 하루 종일 캑캑대기도 하고요. 다들 목 관리와 건강 관리에도 신경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조국혁신단 배달라이더 권익보호 3법 발의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영상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라이더들을 위한 법안들이 발의되긴 했는데 딱 배달 라이더라기보다는 플랫폼 전체적으로 손보는 느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배달 라이더를 중점으로 한 법안이라는 점에서 라이더들에게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배달 라이더 권익보호 3법이잖아요. 세 가지 법안이 발의됐는데요.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그리고 황운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이 세 가지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먼저 산업안전보건법부터 확인해 볼게요. 제한 이유입니다.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이행하고 업무로 인한 유해, 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배달 플랫폼 기반 기업에서 매년 수천 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배달 라이더를 위한 근로감독이나 산업안전감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배달앱 알고리즘은 주행 중 배달 라이더에게 스마트폰 조작, 배달 진행 상황, 어려움 여부 등 질문 메시지에 대한 응답을 반복적으로 요구하여 답변이 늦어지는 경우 고객 등급, 평점, 일감 배정 등의 불이익을 받도록 설계되어 있어 과속 및 위험 운전으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그리고 이제 개정 내용인데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를 포함한다. 이하 2조 및 제6조에서 같다를 자를 포함한다. 이하 2조 제6조 및 제36조에서 같다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2조 및 제6조에서 같다를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2조 제6조 제36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노무 제공 방식이나 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 또는 자동화 의사결정 시스템을 설계, 운영하는 경우에도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6조 1항 중 근로자의 작업 행동을 근로자의 작업 행동, 자동화 시스템 설계 및 운영으로 한다. 라이더님들 이거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저 이거 뭔 말인가 하고 한참을 째려봤어요. 제가 제안 이유는 대충 읽고 넘어가는 게 이유가 아무리 좋아도 내용이 허술하면 의도한 대로 법이 흘러가지 않아서인데 주요 내용을 읽으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사업주로 하여금 일감 배정, 등급, 평점, 가격 결정 등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 배달 등에 하는 사람의 노무 제공 방식이나 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 또는 자동화 의사결정 시스템의 설계 및 운영에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위험성 평가의 대상에 자동화 시스템의 설계 및 운영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배달 라이더의 산업재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간단하게 말하면 산재 예방에 사람뿐만 아니라 알고리즘도 포함을 시키겠다는 내용이에요. 보통 산업 현장은 현장 소장이나 안전관리자의 통제에 따르잖아요. 그래서 법에는 사람만 대상으로 했었는데 저희는 플랫폼 시스템에 의해서 통제를 받으니까 이제 그 시스템도 그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인데요. 위에 있는 부분은 현행법 내용이고 제안 이유랑 주요 내용 보시면은 최근 플랫폼 기반 산업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의 알고리즘 설계 및 운영에 따른 위험을 직접적으로 규율하지 않아 과도한 배달 시간 압박, 실시간 점수화에 따른 과속 유도, 적정 휴식 시간 미보장 등의 문제로 인한 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한계가 있음. 이로 인하여 배달 종사자들이 사고, 과로, 스트레스 등 중대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플랫폼 운영자 등 디지털 노동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노무 제공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시스템 운영 금지, 안전교육 및 장비 지원, 사고 대응 체계 구축, 과도한 작업 배정 방지, 정기적 위험 점검 등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의무를 신설함으로써 기술 기반 노동 환경에서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명확히 하고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라이더의 고충이 잘 나와 있는 내용 같아요. 이제 상세 내용 볼게요. 상단 내용은 명확한 내용이라 넘어가고요. 중요한 내용만 보면 1. 노무 제공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온라인 플랫폼 시스템을 운영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 저는 이거 미션이랑 리워드 제도, 수락시간 단축이 안전을 저해하는 요소라고 생각하거든요. 법이 통과되고 세부적인 내용이 나올 텐데 이런 부분도 적용됐으면 합니다. 2. 노무 제공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장비의 지원에 관한 조치. 3. 노무 제공 중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치. 요즘 얘네 사고 나서 접수하면은 사람 괜찮냐는 소리보다 음식 괜찮냐, 배달 수행할 수 있냐 이런 것만 물어보는
물어본다면서요. 제가 예전에 올려드린 영상 중에 턱 나가서 수술받은 라이더한테 돈 물어내라는 연락했던 적도 있었는데 플랫폼 상담사들도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구조가 되었으면 합니다. 4. 노무 제공자의 노무 제공량 및 노무 제공 시간이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조치.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는 정해진 게 없어서 모르지만 이 내용만 봤을 때는 시간이나 물량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과로 방지를 위해서는 필요한 내용이긴 한데 장시간 근무자들한테는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5. 노무 제공 중 발생하는 위험 요인에 대한 정기적 점검 및 개선 조치. 배달하면서 생기는 위험 요인이 사실 몇 개 없어요. 그냥 미션 없애고 리워드 없애고 배차 수락 시간 늘리고 포인트 책정하듯 배달비도 적정 배달비만 책정하면 회사가 책임져야 할 부분은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의 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플랫폼 운영자인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이 노무 제공을 제3자에게 재위탁하거나 플랫폼 이용 사업자를 통하여 노무 제공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해당 제3자 또는 플랫폼 이용 사업자의 노무 제공자에 대하여도 제4조 제2항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내용은 플러스 지사 말하는 것 같죠? 플러스 지사장님도 이거 긴장하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라이더는 시스템의 통제를 받지만 간혹 소화해야 하는 물량 때문에 눈치 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게 안전 운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인정이 되면 중대재해에 적용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황운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생활물류 서비스 산업발전법인데요. 이 법안은 다른 법안보다 내용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만 짚어서 알려드릴게요. 먼저 제한 이유고요. 보시면 명의도용이라는 단어가 보이죠. 그리고 적정 배달료라는 단어도 보여요. 생체 정보라는 단어도 보이고요. 그럼 대충 법안 내용이 예상되실 거예요. 주요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가의 1번은 운전 자격의 생체 정보를 활용해서 본인 확인하라는 내용이고요. 2번은 본인 확인할 때 행정기관에 개인 생체 정보를 요청하라는 내용입니다. 3번은 플랫폼에서 생체 정보 요청할 때 행정기관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하지 말라는 내용이고요. 4번은 생체 정보 확인했으면 생체 정보는 보관하지 말고 파기하라는 내용입니다. 5번은 생체 정보 관련 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이고요. 6번은 파기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외국인 불법 라이더 넘쳐나고 있죠. 생체 정보든 뭐든 이 불법 라이더들 일 못하게 하기는 해야 하는데 저는 이 생체 정보가 좀 불안정하다고 생각되는 게 제 예전 영상에 안면 인식 영상 만든 게 있어요. 마스크팩으로도 뚫리는 기술이라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고 했는데 이 생체 정보를 어떤 걸로 할지는 모르겠는데 이걸 플랫폼이 갖게 돼도 그걸 또 유출했다면 정말 되돌릴 수 없는 대형 사고 터지는 거거든요. 이번에 쿠팡도 난리 났었죠. 그런데 이건 차원이 달라요. 보세요. 이름,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현관 비밀번호 등등등이 털렸는데 개인정보가 다 털렸다고 가정을 하고 그게 범죄 단체에 들어가 내가 표적이 돼서 어마어마한 괴롭힘을 받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상한 전화도 오고 집으로 배달 테러도 받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괴롭힘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힘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다 바꿀 수는 있어요. 이름은 개명할 수 있고요. 주소 너무 힘들면 이사 갈 수 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주민등록번호도 변경해주고요. 그런데 이 생체 정보는 바꿀 수가 없어요. 범죄 영화 같은 거 보면 지문이나 홍채 따르고 온갖 방법 다 쓰잖아요. 그런데 이걸 기업이 가지고 있다? 해킹으로도 충분히 유출이 가능해요. 그리고 최근에도 플러스 지사 하나 먹튀했다면서요. 요즘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고객 개인정보 파기하지 않고 해당 정보로 다른 폰을 개통해서 금융범죄에 사용했던 적도 있어요. 물론 99개 지사가 매뉴얼대로 잘 하겠지만 땀만 품은 지사 한 개가 작정하면 평생 바꿀 수 없는 내 개인정보가 어디서 떠돌지 모르는 상황이 되거든요. 본인 확인의 방법 중에 왜 생체 인식에 중점을 두는지는 모르겠는데 개인정보 보안이 잘 안 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적절 배달료예요. 나의 1번은 적절 배달료가 필요한 이유고요. 2번은 최저임금위원회처럼 적정 배달료 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이고요. 3번은 적정 배달료를 정할 때 여러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고요. 4번은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적정 배달료 정해서 공표하라는 내용이고요. 5번은 정해진 배달료대로 안 주거나 수수료 챙기는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주요 내용만 정리한 거고 아래는 법률 개정 내용인데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 세부적으로 추가된 거예요. 적정 배달료 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하고 구성은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내용들인데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계속 남겨드릴 테니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제 의견 말씀드릴게요. 처음 조국혁신당하고 라이더 유니온 협약 맺을 때 헌법, 근로복지법을 손보는 것보다는 플랫폼 법을 신설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무래도 이런 의견이 더 나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미션, 리워드, 수락시간 단축 등 안전과 관련된 건 제발 좀 라이더 위주로 변경되었으면 하고
하고요. 플랫폼들이 라이더에게 불리하게 약관 변경하지 않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는 사고가 나도 모든 책임이 라이더 개인의 몫이었지만 이제는 플랫폼에서도 처벌을 받는다고 하니 아마 개선이 좀 되지는 않을까 합니다. 제가 예전부터 플랫폼에 많은 걸 바라던 건 아니었어요. 안전하게 일할 권리, 최소, 최저 그 선을 만들어 달라고 한 거거든요. 망해가는 플랫폼에 돈 더 달라는 것도 아니고 배민 기둥뿌리 뽑아서 오마카세 먹겠다는 것도 아니었어요.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 미션, 리워드, 수락시간 단축 이런 거 하지 말고 똥콜에 포인트 책정을 더 높게 했듯이 적절한 단가를 설정해 달라는 거였어요. 근로기준법의 최저임금처럼 플랫폼 노동자들도 최소한의 단가를 보장받았으면 합니다. 이제 명절 연휴 시작됐죠. 저도 오늘 아버지한테 다녀오고 명절 당일에는 가족 모임이 있어서 특별한 상황이 생기지 않는 한 설 전에 올리는 마지막 영상일 텐데요. 라이더님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문의 및 제보는 이메일로 연락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